양자물리학에 의하면 지금 당신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실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손으로 책상을 만져보면 당신은 책상이 딱딱하고 실제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양자물리학은 이렇게 말한다. 그 책상은 99.9%가 빈 공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현실을 실제하는 것처럼 느낄까? 양자물리학의 세계에서 입자는 관찰되기 전까지는 확률의 파동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누군가 그것을 관찰하는 순간 파동은 고정된 입자로 결정된다. 이러한 물리적 법칙은 우리의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당신의 집중력은 현실을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디지털 자극들은 우리의 집중력을 잘게 쪼개버린다. 집중력이 파편화되면 우리는 자신의 현실을 스스로 선택하고 창조할 힘을 잃게 된다. 오늘은 양자물리학으로 의식의 비밀을 밝힌 책 분립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다.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알려진 베다에서는 물질 세계를 환영이라고 말한다. 양자물리학에서 현실은 보이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며 실제로는 텅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말한다. 양자물리학에서는 동조라는 개념이 있다. 즉, 최초 빅뱅의 순간부터 모든 입자들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양자 이론의 창시자들은 물질을 깊이 파고 들어간 결과 물질이 측량할 수 없는 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리적인 우주는 본질적으로 비물질적이며 에너지 자체보다 훨씬 미묘한 장으로부터 나온다. 그 장은 물질이 아니라 의식 같은 것이다. 만일 마음과 물질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하지만 주류 과학계는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다. 노에틱 사이언스 연구소의 딘 라딘 박사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텔레파시나 예지력 같은 현상을 연구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류 과학계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주류 과학자들은 사적인 믿음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대중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중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학계에서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실제로 심령 현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실험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얻어낸 과학자들도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화학자인 윌리엄 크룩스는 유명한 영매들을 자신의 실험실로 불러들여 특수 장치를 한 뒤 공중부양이나 물체 이동 현상을 관찰하고 이를 단순한 사기가 아닌 생체력이라는 새로운 물리적 힘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진화론의 공동 창시자인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는 영매들이 허공에서 물체를 만들어내거나 손을 대지 않고 탁자를 움직이는 현상을 관찰했는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영매의 손을 묶거나 특수 장치를 사용하는 등 엄격한 조건으로 진행했으나 결국 이러한 현상은 눈속임이 아닌 실제하는 물리적 힘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주근이의 모습이 찍히는 사진도 보았는데 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진 인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했으나 자신이 아는 고인의 모습이 사진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를 사후세계의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였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일까? 현대 과학의 패러다임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기계적인 우주는 죽은 우주이다. 생기가 전혀 없는 세상에서 기계인간이 된 자신을 상상해보라. 그곳에서 당신은 단지 기계일 뿐이고 사랑은 뇌의 화학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우연한 일이며 모든 일들은 DNA의 진화에 유리하도록 전개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물론 자신이 완전히 기계라고 믿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전통적인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그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실험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들은 그것을 감추고 없애버리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그 자료가 아주 불편하기 때문이다. 어떤 특정한 세계관 속에서 안정을 구하는 것은 인간의 특징이기도 하다.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인 윌리엄 틸러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 우리의 패러다임 안에는 의식, 감정, 마음, 영혼 같은 것들이 들어설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의 의식이 물질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의식을 허용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의 사회과학자인 두엔 엘치는 나사에서 진행한 원격 투시 및 염력 실험에 참가해 인간 의식의 잠재력을 직접 경험한 후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흐름이 우주관의 도약이라고 믿고 있다. 즉, 우주를 무생물로 생각하던 것에서 벗어나 우주를 살아있는 것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력이 있는 우주 안에서 우리 역시 그 생명에 의해 양육된다는 점에서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물질주의 세계관에서는 더 많은 돈이 곧 행복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하지만 더 많이 가져도 여전히 공허함은 남는다. 결론은 물질주의적인 생각은 틀렸다는 것이다. 의식은 만질 수 없으므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당혹해한다. 그렇다면 실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눈으로 보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실제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한 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각이 우리에게 투영한 것을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과학 역시 이 관점을 유지해왔다. 즉 오감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이 현실도 원자 분쇄기를 통해 들여다보면 그 모습은 달라진다. 현실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고 인지할 수 없었던 세계가 나타난다. 당신은 학교에 다닐 때 아마 딱딱한 원자핵과 궤도를 도는 전자로 구성된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들었을 것이다. 원자는 자연을 구성하는 덩어리다. 하지만 양자물리학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이 딱딱한 원자들은 실제로는 에너지 다발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곧 그것은 에너지 덩어리도 아니며 실제로는 에너지 장 속에 존재하는 순간적인 응축제라는 것이 드러났다. 물론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엉덩방아를 찍지 않는 것은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바닥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지해 줄 만큼 딱딱한 것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더욱 신비한 것은 우리의 몸도 원자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최첨단의 연구를 통해 소위 원자들 사이의 빈 공간이 전혀 비어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 공간은 에너지로 넘쳐나고 있으며 전 우주의 물질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담고 있다. 미국의 물리학자 제프리 사티노버는 이렇게 말했다. 근본적으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비물질들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것은 생각이다. 인도의 성자들은 감각의 영역을 넘어선 중요한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많은 경전들도 물질 우주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고차원의 현실이 존재하며 그것은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양자물리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양자물리학에서는 물질 세계의 핵심은 완전히 비물질 영역이며 그것을 정보 혹은 의식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원자인 것처럼 지성 아래에 존재하는 장이 우주의 실제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나사의 우주 비행사 에드가 미첼은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오는 도중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나는 우주에 지성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주는 어떤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으며 그 방향은 우리 자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행성에 계속해서 존재해왔던 이 창조적인 영혼과 창조적인 의도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나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현실 자체를 결코 인식할 수 없다. 인간은 관찰을 통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자연 세계에서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의식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들어오고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마음과 실제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 사이의 상호작용인 현상들이다. 우리는 현실을 보지 않는다. 단지 뇌의 신경망이 만들어낸 현실에 대한 구조물을 보고 있는 것이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과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의 모델일 뿐이다. 미국의 신경과학자인 앤드류 뉴버그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뇌를 통해 사물을 바라보고 인식하지만 동시에 그 뇌에 의해 끊임없이 구속받는다. 실제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단지 거대한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겉으로 보이는 현실은 그 자체로 실제하고 있지만 더 깊은 차원의 현실과 비교해보면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세계적인 양자 물리학자인 존 해글린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각기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 눈으로 보이는 세계도 있고 내면의 세계도 있다. 원자의 세계도 있고 세포에게 세계도 존재한다. 이것들은 모두 각자 다른 세계들이다.
그 세계는 각자 자신만의 언어와 수학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이 단지 더 작은 세계일 뿐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 세계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이지만 상호 보완적이다. 왜냐하면 원자들이기도 한 동시에 세포들이기 때문이다. 즉, 이 세계들은 진실의 각기 다른 차원들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의 것들이 합의를 거쳐 현실이 되는 지점은 어디일까? 12명의 사람들은 호수를 물로 보지만 한 사람은 호수를 걸을 수 있는 딱딱한 고체로 본다. 이 사람들 중 환상에 빠진 것은 누구일까? 패러다임이란 현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이다. 우리는 행동을 통해 무엇이 현실인가에 대해 투표를 하고 그 결과가 현실이 된다. 미국의 물리학자 제프리 사티노버는 이렇게 말했다. 현실은 환상이며 단지 모든 가능성이 합해진 모호한 무엇일 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왜냐하면 당신이 현실과 상호작용할 때만 그것이 딱딱한 현실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당신이 현실과 상호작용하지 않을 때 현실은 가능성으로 존재할 뿐이다. 뇌는 주변에서 실제로 보는 것과 상상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실제 행동과 시각화된 행동 역시 구분하지 못한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뇌 속에 감각적으로 입력되어 구축된 광대한 신경망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앤드류 뉴버그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보는 것은 당신의 경험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풀어내는 방법에 따라 실제 시각적 세계가 창조된다. 뇌가 현실을 읽어내고 세상에 대한 해석을 창조하는 것이다. 만일 이미 존재하는 기억들과 감정들을 연합해서 현실을 만들어낸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것을 인식하는 것일까? 정답은 새로운 지식이다. 패러다임을 확장함으로써 우리는 뇌가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들의 목록을 더해갈 수 있다. 기억하라. 그 목록은 단지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현실에 대한 해석들일 뿐이다. 그것들은 결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식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새로운 차원의 인식과 경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복숭아 맛을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복숭아는 수분이 많고 달콤하다는 정보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직접 먹어볼 때까지 복숭아가 어떤 맛인지를 알 수 없다. 패러다임을 확장하고 더 큰 삶의 자신을 열어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험이다. 지금까지 과학이 발견한 것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것이다. 즉,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은 우리가 창조한다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거부하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인식하고 동의하는 실제 세계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도 사람들은 같은 것들을 종종 아주 다르게 인식한다. 예를 들어 범죄 사건에 대해 진술하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들은 제각각이다. 목격자들은 각자 그들이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어난 일에 대한 각자의 인식일 뿐이다. 우리는 모두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칼 프리브렘은 이렇게 말했다. 뇌는 본질적으로 홀로그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정보 처리 과정은 뇌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며 뇌는 각각의 부분들이 전체를 담고 있다는 홀로그램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완벽한 가상현실 장치를 통해서도 그 현실 속에 있다고 완벽하게 느낄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 교수인 스튜어트 해머호프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 우주는 아주 이상하다. 두 개의 법칙이 우주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수백 년 동안 운동의 법칙을 설명한 뉴턴의 법칙이 적용되는 일상의 삶이 존재한다. 하지만 원자처럼 아주 작은 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또 다른 법칙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양자의 법칙이다. 양자 물리학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다. 입자는 동시에 둘이나 그 이상의 장소에 존재할 수 있다. 또 한 장소에 위치하는 물체는 입자로도 나타났다가 파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퍼져나가기도 한다. 아인슈타인은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양자 물리학에서 아원자 입자들은 공간 속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동시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고전 물리학은 결정론적이다.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것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은 확률론적이다. 특정 물체가 어떻게 변할지 결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우주는 모든 부분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뇌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영향을 주는 통일된 우주이다. 관찰자는 관찰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 물질 우주에서 독립된 관찰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주 안의 모든 것들은 참여하고 있다.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소 원자의 핵을 농구공 크기로 놓고 보면 전자들은 약 32km 주변에서 그 주위를 돌고 있다. 우리 주변의 물질은 사실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빈 공간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진실은 아니다.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곳도 실제로는 전혀 비어 있지 않다. 그 공간은 미묘하고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로 꽉 차 있다. 물질의 미세한 부분으로 내려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증가한다. 1cm의 구슬 크기에 존재하는 빈 공간의 에너지는 전 우주의 모든 물질의 에너지보다 더 크다. 과학자들이 원자 속으로 깊이 들어가 발견한 것은 입자들 사이의 공간뿐만이 아니다. 아원자 입자는 전혀 고체의 성질을 띠지 않으며 두 가지 성질로 나타난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원자 입자들은 입자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파동의 성질을 띠기도 한다. 파동으로 나타나는 전자나 빛 입자는 특정한 장소를 점하지도 않고 확률의 장으로 존재한다. 입자로 관찰될 때 그런 확률의 장은 붕괴되어 특정 위치와 시간 속에서 위치를 점하게 된다. 놀랍게도 파동과 입자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관찰이나 측정 행위이다. 측정하거나 관찰되지 않으면 전자는 파동처럼 움직인다. 실험을 통해 그것을 관찰하는 순간 그 파동은 붕괴하여 특정한 입자로 변해 특정 위치를 점한다. 오스트리아의 이론물리학자 프리초프 카프라는 이렇게 말했다. 양자이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관찰자가 원자의 현상에 대한 특징을 관찰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관찰자는 그러한 특징들을 일어나도록 하는 요인이다. 그렇다면 그 관찰자는 도대체 무엇일까? 관찰자는 모든 사람들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관찰하고 아원자의 세계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실의 과학자들만이 아니라 길 가는 사람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관찰 행위는 무엇을 관측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포함하고 있다. 갑자기 전체 양자의 사건 속에 선택과 자유의지 같은 말들이 포함되어 버리는 것이다. 과학 저술가인 댄 윈터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자인 존 휠러는 이렇게 말했다. 우주라는 무대에서 우리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다. 우리는 참여하는 우주에서 살아가며 그 우주를 만들어내는 창조자들이다. 외부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트럭, 불도저 혹은 로켓의 이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사물을 파악하는 방법이나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왜 우리는 트럭이나 불도저 혹은 환경위기 같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일까? 미국의 조 디스펜자 박사는 우리가 관찰의 힘을 잃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양자물리학의 핵심을 이렇게 말했다. 관찰 행위는 관찰자의 세계에 영향을 준다. 이 정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관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해준다. 아원자의 세계는 우리의 관찰에 반응한다. 하지만 우리는 평균적으로 약 6에서 10초 간격으로 집중력을 잃는다.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어떻게 큰 일들이 반응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우리는 서투른 관찰자일지도 모른다. 과학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수많은 임사체험 경험은 유체이탈 경험과 아주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많은 심리학적 연구와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은 약 10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전생퇴행 사례에서 피험자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전혀 배우지 않은 나라의 언어를 말하기도 한다. 셋째, 미국과 소련은 원격 투시로 스파이 업무를 수행하는 팀을 운영했었다. 일본의 마사루 에모토 박사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에모토 박사는 물의 결정에 음악을 들려주고 물의 결정을 사진으로 찍었다. 음악이 물의 모양이나 크기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한 그는 의식이 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으로 넘어갔다. 그는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물병에 붙였다. 이 말들 중에는 고마워, 사랑 같은 긍정적인 것들도 있었고 지겨워,
짜증나와 같은 부정적인 것들도 있었다. 그러자 긍정적인 메시지를 붙여놓은 물은 아름다운 결정을 만들어냈고, 부정적인 메시지의 물들은 추악한 결정을 나타냈다. 우리 몸의 70%는 물이고, 지구 표면을 구성하는 것도 대부분 물이다. 만일 우리가 물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영향이 물에 나타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 만일 생각이 물에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생각들이 우리 자신에게 주는 영향을 상상해보라.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앨린 렌저는 다른 문화에 살고 있는 노년층의 기억력 감퇴를 비교하는 실험을 했다.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 감퇴를 겪는다. 반면 동양의 노인들은 다르다. 동양의 문화에서는 나이든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 실험에서도 동양의 노인들에게는 기억력 감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젊은 사람과 같은 학습 능력을 보였다. 프랑스에서는 와인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도 프랑스인들은 노년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린다. 비밀은 바로 태도에 있었다. 프랑스 사람들은 그들의 음식을 사랑하고 음식을 먹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난다면 태도라고 부른다. 만일 문화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패러다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전 우주에 걸친 상황이라면 그것은 법칙이 된다.